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대면 마케팅 생존 전략, 터치포인트를 확보하고 고객 경험을 시켜라. 그리고 스토리 있는 브랜드는 무조건 하나씩 만들어보자 라는 내용을 가지고 비대면 마케팅 생존 전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볼 한국 창직역량개발원의 최병철 원장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었다라는 것이 요즘 우리 살고 있는 시대를 아주 대별해주는 이런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나눌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된 것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시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주시고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한국 창직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만들어서 쓰는 단어가 아니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이지요. 창의적 직무 역량 또는 창업과 직업이라는 개념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언어이죠. 뭔가 성실성에 또는 근면성에 기반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던 또는 성과를 평가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뭔가 창의적인 어떤 것들이 필요한 이런 세상으로의 전환, 여기에서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이제 창직 역량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교육들을 주로 기업을 다니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한 가지 제 소개를 좀 덧붙인다면 캐롤라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미국 대학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 외국의 대학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나라 대학들이 지금 당면한 가장 큰 고민은 어쩌면 신입생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일 텐데요. 저희 학교도 그래서 학부과정은 들어와 있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들어와 있습니다. 이유는 결국 그런 시장 환경에 어쩌면 가장 느린 조직 중에 하나라고 불려지는 이 대학이라는 것도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겸 드린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어떤 굉장히 관료 중심적이었던 그런 이 권위적인 집단들, 이런 집단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에는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큰 변화를 다소간 좀 거부하거나 조금은 외면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왔다면 이제는 더 이상 더 지연시키거나 저항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은 끝이 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사회가 이 새로운 변화로 넘어가는 데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곳곳에서의 어떤 파열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그런 변화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들이다라고 봐도 크게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러한 변화들을 일순간 무력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라는 것인데 그것은 충격요법이 될 것 같습니다. 충격요법이라고 하면 결국 뭐 전쟁이나 이런 물리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전쟁에 버금가는 그런 충격을 우리 사회에 던지게 되면 그 어떤 이 저항의 명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가 이 교육이 온라인으로 넘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는 이미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학교치고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학교가 없을 정도인 것이고 보면 이것은 오래된 이야기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테드라든가 또는 뭐 K무크라든가 이런 형태의 이 온라인 학습 시스템, 교육 시스템이 간간히 무슨 특별한 것인 양 소개되는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사회는 이것을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않고 100% 받아들이는 이런 사회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가 전환되어지는 그런 출발점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런 관점에서 저하고 같이 한번 비대면 사회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마케팅을 해야
생존할 수 있느냐. 기업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개인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개인의 삶도 결국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하고 뗄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파트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비대면 사회의 트렌드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향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 방향에 우리가 편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 설정이 속도보다는 우선이죠. 하지만 방향이 설정되고 나면 어쩌면 속도가 더 우선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우리 사회의 이 트렌드가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진행하고요. 두 번째는 비대면 사회의 소비자는 어디에 모여 있는가, 소비자는 어디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소비 행위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 운동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알았는지 꽃을 파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런 포장마차 형태의 어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귀신같이 다 몰려드는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결국 그들이 왜 왔을까요? 그날이 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이죠. 거기 와서 장사를 하고 물건을 팔아야 매출이 오르니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것은 예외일 수 없겠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로드샵으로 오느냐 아니면 가상공간에서 어떤 소비 행위를 하느냐, 결국 어디에 모여 있느냐, 그 모여 있다면 그 모여 있는 장소, 즉 이 매체의 종류는 무엇이 있느냐, 이런 등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선택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대면 사회에서 소비자의 선택은 무엇인가? 소비자들은 미리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경험 중심으로 소비한다, 스토리 중심으로 소비한다라는 것이고요. 브랜드 중심으로 소비한다. 이 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컨셉으로 좀 확보하고 있어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그런 형태에 맞게끔 좀 전환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오늘 저하고 같이 3시간 정도 진행되는 수업인데 끝까지 집중력 잃지 마시고 들어보시고요. 이런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시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많은 어떤 사례 한두 가지 정도를 소개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자칫 그것이 우리 여건이나 실정과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소간의 개념적인 내용들도 조금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메모해 가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조금 지겨움이 덜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채널들을 이용해서 방송을 하거나 녹화를 할 때는 대략 15분, 20분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은 1시간당 편성 시간이 45분 정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인내력이 필요한 상황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비대면 사회의 트렌드, 소비자는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라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최근에 발행되었던 이 코리아 트렌드 2021에 나오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제작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브이노믹스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브이노믹스 시대의 생존 전략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이러스와 이코노믹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로 이 바이러스 시대의 경제를 브이노믹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언택트 또는 비대면 사회의 생존 전략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서 이 김난도 교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 바이러스가 몰고 온 이 브이노믹스 시대 이때 과연 이것의 종식은 가능한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특히나 매출액의 거의 30%에서 심하게는 50% 이상 이렇게 하락한 이런 상황이실 텐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자영업을 이렇게 2개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누구보다도 실감 있게 그것을 이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린다면 다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왔다고 하니 이것이 이제 나오고 나면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정부의 어떤 부양책이 실시가 되어지면 다소간 조금 나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보시려고 치면은요, 백신이 나오더라도 전염병
대유행은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 지금 현재 독감처럼 우리 생활 속에 어쩌면 생존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상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수백만 명이 더 사망하겠지만 2021년 종식될 것이다. 결국 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은 다소간 종식의 개념으로 효과가 생길는지 모르지만 영원히 사라지진 않는다라는 이야기고, 우리가 슈퍼버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는 우리 인류의 삶을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호전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서 될 일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뭔가 빨리 적응하고 변화에 순응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상황이 바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는데, 먼저 좀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이야기는 이제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면, 이미 방향은 결정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비대면으로 결정됐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언택트의 개념으로 이미 전환되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와 접촉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삶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기술적 수준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때문에 이제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가 문제다. 때문에 빨리 변화하고 빨리 거기에 편승해서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근자에 이런 이 비대면 마케팅에 대한 강의를 여러 곳에서 해보면 아직도 가서 대화를 나눠보면 이것을 뭐 그저 하나의 하면 좋은 것이고 안 해도 무방한 것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을 적응하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영원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한동안 보복 소비, 즉 소비하는 행위를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따른 이 보복 소비의 경향이 나타났는가 하면, 최근에는 원체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보복 저축의 개념들도 늘어서 돈은 풀리는데 소비는 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런 돈들이 소비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으로 들어가서 버블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V자 회복을 할 것이냐, 또는 U자, W형, S자, 역 V자형 성장의 모델을 가지는 업종들이 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자신이 지금 어떤 업종에 있는지를 잘 한번 보시고, V자 반등이라고 하는 영역은 결국에 우리 생활의 소비 행위와 아주 밀접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업종들은 V자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종들은 이 U자 또는 W형 또는 S형 이런 형태의 회복을 또는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은 S자형입니다. S자형. 속도의 완급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꾸준히 상승하는 형태, 이 아이템이 바로 이 S자형인데, 이 S자형 같은 경우는 언택트 트렌드에 부합되는 것들은 다 S자형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언택트 개념으로의 마케팅 프로세스를 갖고 있지 못한 업종이라면 대부분 U자형이나 W형 또는 역 V자형 형태의 이 성장 곡선을 그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업종은 과연 이 언택트 개념으로 진행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면 빨리 언택트 개념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 특히 W자형 같은 경우는 좀 좋아질만 하면 다시 떨어지고 좋아질만 하면 떨어지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평균선을 그려보면 결국 U자형에 가깝거나 역 V자형에 가까운 형태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누차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망설이고 주춤거릴 시간이 없다. 빠른 속도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질문 몇 가지가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택트의 개념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온택트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이 인류가 살아오는 동안에 만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고 관계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저 동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관계를 맺는 방법이 직접 대면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대면하지 않더라도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형태,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 즉 이 언택트의 개념은 얼굴을 보지 않더라도 온택트 되어져 있는 것이다. 온택트가 가능한 형태의 기술이 이미 확보되어져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가지 않더라도 결국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형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언택트라고 하는 시대는 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재택근무 또는 시차 출근 선택근로제 또는 탄력근로제도 이런 것들이 지금 각 기업마다 도입이 되고 있고요. 줌 사용자인 경우만 하더라도 하루 1000만 명이 쓰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 2억 명 정도가 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은 63년 만에 지금 공채 시험을 온라인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뭐 1차 서류 전형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 테스트를 하는 것들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심하게는 온라인으로 면접까지도 보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KPI가 명확한 업무는 전부 재택근무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KPI라고 하면 가장의 중심이 되는 키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해서 가장의 중심이 되는 어떤 성과 지표, 이것이 명확한 업무들은 재택근무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이 스마트 스터디라고 하는 이 회사는 재택근무를 시작을 한 이후에 25배 이익이 증가하고 매출은 11배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재택근무를 하니까 불필요한 여러 가지 관리 비용들도 적게 들고 또 근무 의욕이 높아져서 오히려 더 성과가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택트의 개념을 온택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온라인 교육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온라인 수업이 보조적인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적절히 블렌딩된 이런 형태의 교육이 앞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다. 왜냐하면 온라인 교육의 한계점도 있고요. 또 오프라인 교육의 한계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갈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 플립러닝 같은 형태의 이런 교육들이 앞으로 굉장히 유망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장 관심이 가실 텐데 이 언택트 유통의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이 언택트가 강화된다. 그래서 뭐 이 드라이빙 스루라든가 셀프 계산대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미들택트가 생겨난다. 즉 이 언택트의 보안 개념에서 언택트 존과 택트 존의 경험이 병행되어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구조로 많이 변화되어질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이 온라인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이런 형태의 유통들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의 가치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인데, 첫째는 이 고통을 분담하는 브랜드와 기업들의 관심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요즘 ESG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인바이러먼트, 소셜, 그리고 거버넌스. 그러니까 이 환경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또 기업의 지배구조, 이것들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 기업들이나 상품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회사의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환경 친화적이라든가 또는 지배구조 체제를 사회적 기업화한다거나 또는 사회의 여러 가지 역할을 분담하는 이런 형태, 또 지배구조 자체가 독점적이거나 어떤 한 개인에게 일이 집중되어져 있는 이런 형태의 거버넌스를 가진 기업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결국 개인들이 기존의 신뢰도를 가졌던 안정적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등으로 소비자들은 변화되어져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 전망 및 시사점에 대한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편번호가 당신의 건강 상태를 결정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편번호라고 하는 것은 주소지를 말하는 것이죠. 거주지. 인간은 질병 앞에 평등하지만 질병에 노출될 확률은 불평등하다 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흑인의 비율이 약 30%밖에 되지 않는데 시카고에서 사망자의 대략 한 70% 가까이가 흑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구 분포를 보면 30%인데 사망자의 비율은 70%가 넘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이 인간은 질병 앞에서는 누구나 걸릴 수 있겠지만 질병에 노출될 확률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이 공중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되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승자 독식의 세상을 경계해야 된다. 이것은 결국 이 온라인 형태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거대한 이 플랫폼 중심으로 사회가 운영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승자 독식의 세상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결국 앞으로의 세상은 적응하거나 죽거나 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육을 하고 있는 이유도 어쩌면 적응하거나 죽거나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 좀 찾아보고자 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레이어드 홈이라고 하는 이 트렌드를 좀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TV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집방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구해저 홈즈, 또 집사의 선택, 건축탐구, 바퀴 달린 집 등. 결국 무슨 말이냐면 현대인들은 이 포모 증후군이라고 해서 현대사회에서 고립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집에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면 이제 조모, 즉 즐기는 쪽으로 사고가 전환되어집니다. 때문에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이 충분히 휴식을 즐기면서 뭔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꾸미려고 하는 심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키워드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전환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어서 여러분들 참고해서 나는 이런 이 레이어드 홈 시대에 우리 아이템은 거기에 부합되는지를 한번 잘 보시고요. 때문에 드롬 스타일러라고 아시죠? 이런 것들이 30% 이상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SK의 공기청정기는 166%가 증가했다고 하죠. 그리고 쾌적한 공기를 집에서도 마시고 싶다라는 것이고, 뭐 소독 가전, 살균 램프, 초음파 램프 이런 것들이 대량 소비되고 있고, 그리고 이 집콕 쪽이라 그래서 집콕 쪽의 인테리어 열풍이 지금 급격히 늘어서 약 13조 시장이 형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바빠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오피스 개념으로 이렇게 꾸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 영상을 집에서 찍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찍을 수도 있지만 오고 가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따지면 차라리 집에서 하는 것이 편하겠다 싶어서 집에 넓은 테이블 사고 모니터 한 2개 정도 사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샘, 리바트, 에몬스 뭐 이런 회사들이 급성장하고 있고요. 온라인 가구 거래액이 2조 3천억으로 대략 3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트랜스포머 가구가 인기가 좋아서 아시죠? 그러니까 침대인데 세우면 소파가 되기도 하고 또 가구가 되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이 변신되어지는 트랜스포머 가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호텔 같은 집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왜 그러냐 하면 이 오래 살아온 공간에는 상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집에 각각 아마 뭐 여러 가지 가구들이 있을 텐데요. 그 가구들마다 모르긴 몰라도 다 상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그것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행복한 경험도 있었겠지만 또 싸우기나 또는 다툰 경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책상 하나만 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성적이 좋았느냐 나빴느냐 이런 등등의 이 상처가 묻어 있죠. 우리는 그것을 스토리다 추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상처가 많은 그런 공간에 있고 싶지 않은 것이죠. 때문에 사람들이 호캉스를 즐기는 이유는 호텔에는 그런 일상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응용 레이어, 집에다가 새로운 어떤 기능들을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영화를 본다거나 또는 뭐 쇼핑을 하거나 또는 콘서트를 실제 상황처럼 볼 수 있는 이 환경을 구비하려고 하는, 특히 집이 이 피트니스 센터 역할을 하는 형태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들도 대표적인 이 홈 레이어드의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맞게끔 우리의 가진 아이템들을 빨리빨리 전환해 줘야 된다. 또 한 가지 확장 레이어라고 하는 개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생활 권역이 집 동네로 넓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직주일치다. 그래서 직장과 주거지가 일치하는 개념으로의 사고가 많이 형성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이 이제 슬세권이라는 말이 나오죠. 슬세권이라고 하면 흔히 슬리퍼를 신고도 모든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권역,
이것을 이제 슬세권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예전 학세권, 역세권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는가 하면 요즘은 이 슬세권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냉장고를 가게로 옮기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좁은 집에 굳이 냉장고가 2대씩 있을 필요가 없다. 앞에 있는 편의점에 있는 냉장고를 우리 집 냉장고처럼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컬푸드 직매장들이 굉장히 늘고 있고요. 이 직장인 평균 출퇴근 시간이 대략 1시간 16분, 왕복이면 2시간 반 정도가 되는 것인데, 이러니까 이제 직주 근접의 개념으로 해서 일자리가 많은 곳에 부동산이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컨셉은 요즘 이 소비의 주력 세대들이 자본주의 키즈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본주의 속에서 어쩌면 큰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던, 자라났던 세대들이 지금 메인 핵심 소비계층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오히려 자산이 늘고 있고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들은 지금 소비를 하지 않는 쪽으로 많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때문에 자본주의 키즈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는 이 소비의 경향들을 우리가 좀 알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대표적인 예로 보면 광고를 건너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건너뛰기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건너뛰기 기능을 보통 많이 하죠. 그런데 뭐 이것을 하지 않아서 계속 끝까지 보는 세대들을 뭐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을 뭐 그렇다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 광고를 본다. 왜? 광고가 다 스토리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명품 소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당하게 생각을 하고 내 돈 내산,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이고, 적금을 들면 노후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주택이나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적금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한 이런 단기 상품으로 적금을 많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고는 돈 밝히면 못 쓴다가 아니라 돈에 밟지 못하면 정말 못 쓰게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등의 사진에 보시는 대로 자기가 번 돈 지폐다발을 흔들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인증샷을 찍어서 이렇게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즐기는 세대들이 요즘 핵심 소비계층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들이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아서 요즘 병정개미, 요즘 군인들 월급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거나 해서 병정개미라고 불리고요. 한동안 동학개미라고 불려서 요 근자에 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요즘 서학개미도 생겼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이제 서학개미 이렇게 부르고, 동학개미 이러면 우리나라의 개미 투자자들을 동학개미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뱅크의 저금통이 히트를 쳤는데 이체를 하고 남는 잔돈이 자동으로 적금되어지는 이런 형태의 것이 굉장히 재미가 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고요. 이 파이어족에 대한 개념들이 늘고 있다. 파이어족이라고 하면 이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이얼리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것을 꿈꾸는 세대들이 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요즘 소비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고 가야 될 트렌드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피보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피보팅. 이것은 이제 우리가 스포츠를 할 때 축을 옮긴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쓰여지는 용어인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비즈니스 개념으로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어딜 가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런 걸 자꾸 물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것을 원하시면서 듣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요즘 우리 사회에 무엇이 맞다라고 말할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제품이나 아이템의 사이클이 최소 6개월에서 뭐 1년, 길게는 3년씩 이렇게 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뭐 좀 잘 된다 싶어도 그것이 석 달 또는 6달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죠. 결국 이것을 우리 변동성, 불확실성, 그리고 복잡성, 모호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비즈니스의 환경을 우리는 뷰카 이렇게 부릅니다. 뷰카. 이 네 가지의 특성 속에서 과연 정답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개념에서 이 피보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뭔가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제가 얼마 전에도 재래시장에 계신 분들을 한번 만나봤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뭐 그렇게 해도 그건 내가 할 수 없고 뭐 그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노력들보다는 오히려 주변 환경을 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던데,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 모델
모델로 이야기되어지는 이 유튜브라고 하는 회사도 애초에는 온라인 이 데이팅 영상 사이트, 그러니까 개인 이 어떤 데이팅화된 영상들을 올려놓고 그걸 검색하는 개념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했다가 개인들이 영상 올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것 때문에 실상은 피보팅한 바꾼 거죠. 유튜브가 단순히 개인들의 영상물이 공유되어지는 그런 플랫폼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하는 사람들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더 많아지고 오히려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하나의 매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이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이제는 이 마케팅이 실시되어지고 있고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영상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유튜브 마케팅 사례 베스트 3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품을 구매하기 전 정보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영상 콘텐츠는 핵심 포맷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음악, 게임, 미용 및 패션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영상은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지도를 효과적으로 높인 브랜드와 광고를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는 테스코의 광고입니다. 테스코는 유튜브와 구글을 이용하여 시즌별 음식 관련 상위 200위의 검색어를 분석하여 시즌별 맞춤 요리 영상을 제공하는 에브리온 웰컴 캠페인 시리즈를 진행했습니다. 테스코는 크리스마스와 같은 가족 모임이나 중요한 식사 자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 요리 레시피를 짧은 트루비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크리스마스가 끝나기 일주일 전에 1천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의 투자액의 평균 2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구글과 유튜브 검색 키워드를 분석하여 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이네켄입니다. 하이네켄의 목표는 브랜드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픈 유 월 캠페인은 자신과 정치적, 문화적으로 정반대 관점을 가진 사람과 맥주를 마시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에서 5분 정도의 긴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사람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지만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한다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이 캠페인의 유튜브 조회수는 1,400만 건이 넘었으며 65%의 반응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영상 시청자의 78%가 이 캠페인이 브랜드 개방성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네켄의 사례와 같이 강력한 메시지를 긴 타입의 영상에 창의적인 콘텐츠로 보여준다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NCS 트러스트 광고입니다. 잠재 고객 중 유튜브를 사용하는 타겟 비율이 높은 NCS는 생쥐어 썸머 프로그램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유튜브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NCS는 잠재 고객에게 도달률을 높이기 위해 유튜브 인플루언서와 협력하여 프리롤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 광고는 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NCS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관심사와 인구 통계학적 타겟팅을 사용하여 브랜드 관여도가 높은 잠재 고객에게 광고를 제공한다면 브랜드 인지도 상승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효과적인 유튜브 마케팅 사례 베스트 3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셨다시피 이제 유튜브 채널을 빼놓고는 이 온라인 마케팅, 특히 언택트 마케팅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같이 보셨습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도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그것을 애플이 시작을 해버리니까 짧은 메시지 개념으로 서비스를 전환했던 케이스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소셜게임과 유치 기반 SNS를 하려고 했다가 개인들이 사진 올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전환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고, 넷플릭스는 비디오 테이프를 우편 배달하겠다고 시작했는데 피보팅 했던 겁니다. 스트리밍 영화 플랫폼 사업으로 전환을 했던,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있는 회사인데 전화번호를 소개하려고 했던 그런 아이템이었는데 전화번호 수집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원활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점 전화번호만 그 당시 겨우 수집이 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그 음식점에 전화를 해보니 배달이라고 하는 어떤 불편을 겪고 있더라. 그래서 바로 배달이라고 하는 형태로 전환을 했던 이런 기업들이다. 결국에 어떤 상황에 되어도 빨리빨리 적응해 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보팅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고 완벽하게 세우려고 하지 마라. 일단 시작을 해라. 시작을 하고 거기에 즉각 수정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더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실패 원인은 혁신 기술 부족이 아니라 소비자의 바뀌는 행동 양식에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디커블링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탈레스 테이세라 교수가 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는 시시각각 변화되어지고 있는데 그 어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술적인 우월성이나 기능성에 소비자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피보팅의 유형에는 핵심 역량 피보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이 하드웨어 피보팅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인프라를 활용해서 전환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호텔을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형태가 하드웨어 피보팅이고요. 요즘에 체험 비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에 태워서 국내항만 체험해서 비행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이런 형태의 하드웨어 피보팅. 자기 피보팅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객 명단이 전부 VIP들이라면 그 VIP들에게 기존의 골프 서비스를 제공했었다면 이제는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제시하는 이런 타깃 피보팅. 그리고 이 세일즈 피보팅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롯데호텔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서 사용하는 침구류 등을 판매하는, 그렇죠. 우리가 호텔에서 쓰는 물건들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 이제 호텔이 이런 숙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사용되는 것들을 이렇게 식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호텔식을 배달 서비스 형태로 전환하는 이런 형태가 다 세일즈 피보팅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자기가 처하고 있는 어떤 아이템들을 빠른 속도로 전환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한번 볼 것은 이 롤코라이프라고 하는 겁니다. 롤러코스터라는 것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텐데요. 요즘 소비자들은 이런 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우르르 몰려가서 이렇게 함께 타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재밌는 것,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몰려다니는 현상들이 두드러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곰표라고 하면 우리가 밀가루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곰표, 중력 밀가루. 아마 집에서 예전에 국수 해 먹고 수제비 해 먹고 할 때 다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 곰표라는 브랜드를 저런 패딩 잠바에 사용합니다.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그래서 굉장히 유행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가수 B의 이 깡 영상의 댓글 이야기도 굉장히 화제가 되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형태로 우리가 흔히 X세대는 70년생, Y세대는 80에서 90년생을 이야기하는데 Z세대는 1995년 이후에 출생한 세대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의 소비 성향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댓글 맛집 또는 재밌는 제목의 학원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시대에 이러한 현상들을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거기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화면 보시면 가수 B의 깡 시리즈 해서 농심에서 재빠르게 가수 B를 이 광고 모델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굉장히 효과를 봤던 사례도 있었고요. 또 달고나 커피도 그런 형태로 히트를 쳤던 상품 중에 대표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다른 사례 한번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이 버거킹 같은 회사에서는 야인 시대의 $4 광고를 패러디해서 유튜브에 600만 뷰를 올리는 일이 있었고요. 영화 이 타짜의 묻고 더블로가 이것이 700만 뷰를 했었던 있어. 또 농심의 새우깡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B의 1일 1깡 인기 편승 B를 모델로 선정을 해서 새우깡, 감자깡, 고구마깡, 깡 시리즈로 7월 한 달 매출만 100억 원을 올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미적인 요소들을 많이 줄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브랜드의 키워드는 오하운입니다. 오하운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 운동이라는 이야기죠. 오하수라는 말이 있었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말이었는데, 오하운은 요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오하운이라는 인사말을 한다고 하죠. 오늘 하루도 운동하고 끝냅시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난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뭐 집을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 인구들도 는다. 그래서 등산 스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 서핑 인구가 400%나 성장을 했고요. 골프장의 90년대생이 31%가 증가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여가 액티비티 프리베 플랫폼의 회원 수들이 95만 명이나 늘었고, 그리고 자전거 부품회사 시마노 시가총액이 닛산 자동차보다 높아졌다라는 것이고요. 요가복 회사인 룰루레몬이 시가총액이 BMW보다 5조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도 결국에 이 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것을 대별해주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레일 러닝이라고 해서 등산 플러스 달리기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고, 또 요즘은 플로킹이라고 해서 이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이 착한 일 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모임들도 생겨나고 있고, 그 외에 이 명상, 예를 들면 코끼리의 해민스님, 마보 15만 명, 뭐 순멍, 이런 내용들이 지금 굉장히 화제를 낳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아이템이나 업종에 계신 분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형태로의 전환, 특히나 이 웰니스 투어리즘, 이것도 요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여행 업종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웰니스 투어리즘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성업을 누리고 있는 것도 많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도 이 N차 신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 당근마켓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내용을 조금 한번 여러분 살펴봐 드리면, 최근에 우리나라의 중고 거래 사이트가 1,000억 원에 이렇게 매매가 되는 일이 있었죠. 결국에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들을 중고품 이렇게 인식하지 않고 N차 상품 이런 개념으로 인식하는 소비 형태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들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거기에 우리의 이 아이템들을 잘 접목해낼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타인과의 공유나 비교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형태의 게임들을 우리가 레이블링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의 아이템들도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있는 내용들이고, 마지막으로 이 휴먼 터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진실의 순간들을 느낄 수 있는 형태의 소비자들이 마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택트는 바로 온택트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과연 이 소비의 트렌드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좀 공부한 것으로 두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꽤나 긴 시간이었는데 원체 많은 양이어서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숲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비대면 마케팅 생존 전략의 첫 번째 시간은 소비 트렌드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가 단순히 개인들의 영상물이 공유되어지는 그런 플랫폼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하는 사람들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더 많아지고, 오히려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하나의 매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이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이제는 이 마케팅이 실시되어지고 있고,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한번 같이 영상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유튜브 마케팅 사례 베스트 3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품을 구매하기 전 정보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영상 콘텐츠는 핵심 포맷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음악, 게임, 미용 및 패션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영상은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지도를 효과적으로 높인 브랜드와 광고를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는 테스코의 광고입니다. 테스코는 유튜브와 구글을 이용하여 시즌별 음식 관련 상위 200위의 검색어를 분석하여 시즌별 맞춤 요리 영상을 제공하는 에브리온 웰컴 캠페인 시리즈를 진행했습니다. 테스코는 크리스마스와 같은 가족 모임이나 중요한 식사 자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 요리 레시피를 짧은 트로뷰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크리스마스가 끝나기 일주일 전에 1천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의 투자액의 평균 2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구글과 유튜브 검색 키워드를 분석하여 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이네켄입니다. 하이네켄의 목표는 브랜드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픈 뉴 월 캠페인은 자신과 정치적, 문화적으로 정반대 관점을 가진 사람과 맥주를 마시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에서 5분 정도의 긴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사람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지만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한다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이 캠페인의 유튜브 조회수는 1,400만 건이 넘었으며 65%의 반응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영상 시청자의 78%가 이 캠페인이 브랜드 개방성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네켄의 사례와 같이 강력한 메시지를 긴 타입의 영상에 창의적인 콘텐츠로 보여준다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NCS 트러스트 광고입니다. 잠재 고객 중 유튜브를 사용하는 타겟 비율이 높은 NCS는 생쥐어 썸머 프로그램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유튜브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NCS는 잠재 고객에게 도달률을 높이기 위해 유튜브 인플루언서와 협력하여 프리로우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 광고는 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NCS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관심사와 인구 통계학적 타겟팅을 사용하여 브랜드 관여도가 높은 잠재 고객에게 광고를 제공한다면 브랜드 인지도 상승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효과적인 유튜브 마케팅 사례 베스트 3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보셨다시피 이제 유튜브 채널을 떼놓고는 이 온라인 마케팅, 특히 언택트 마케팅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같이 보셨습니다.